블록체인 시장이 점점 진화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산업들과 융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암호화폐라는 것과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자산에 연관되어 있는 만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단순한 코인 트레이딩에 대한 것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지켜볼 것이고, 시청자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소개시켜주거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소개시켜줄 때 제가 많은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고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현블입니다. 오늘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현블이 블록체인 업계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포지셔닝을 해서 이렇게 여러 영상을 찍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Q&A를 가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2016년도부터 블록체인 개발회사인 주식회사 아트스토어를 운영하고 있는 홍덕현입니다. 원래는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를 운영을 하면서 2017년도에 본격적으로 블록체인 산업에 뛰어들기 시작했고요. 그때 2017년도, 16년도에는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제 가격도 많이 낮을 때고 사람들도 잘 모르던 시기였습니다. 제가 일단 대학생 때부터 창업을 했던 회사인데, 이 대학교를 다니면서 비트코인이랑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을 보고 가능성을 봤습니다. 그런 이유는 젊은 사람들일수록 신기술을 접목했을 때 개발 능력이 더 뛰어나게 발휘가 될 수 있고, C 언어나 아니면 다른 리액트 이러한 여러 가지 언어들은 이미 주니어, 시니어급들이 많은데, 이제 솔리디티 블록체인 개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빠르게 시작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 산업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간단히 말해서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모든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용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구축한다든지, 아니면 나라에서 원하는 블록체인 과제를 한다든지, 암호화폐 발행, 암호화폐 개발, 스마트 컨트랙트 개발, 지갑 개발, 그리고 거기에 연동된 모든 개발들을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래소 개발 경험도 있는 업체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분적으로는 개발을 하고 있지만 제가 주로 하는 업무는 블록체인 기술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발업체를 8년 동안 운영을 해오다 보니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게 필요한지 개발적인 부분이라든지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나 아니면 회사의 경영자들한테 컨설팅을 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저희 회사에서 기술 제공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올해도 벌써 4월인데 저희 회사에서 많은 업무를 개발을 해주면서 많은 회사들과 유기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라는 생태계가 아시다시피 오랫동안 버틸수록 큰 영향력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8년 동안 꾸준히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많은 네트워크를 쌓을 수가 있었고요. 그러한 네트워크 덕분에 국내나 글로벌하게 제가 진출을 할 때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력들 덕분에 국회라든지 아니면 정책적인 행사에 참여를 해서 안건을 내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 생각보다 폭넓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확장성 있게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돈 버는 거 굉장히 많은 분들이 궁금한 부분이죠. 설명드리자면 저희는 남의 회사에 개발의 용역을 받아갖고 저희가 개발을 해주던가 납품을 해주는 그러한 수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저희가 기존에 만들어 놓은 솔루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 솔루션을 팔아서 개런티를 받다던가 아니면 이용료를 부과를 하는 그런 개발 산출물에 대한 부가적인 수익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컨설팅이나 기술 자문을 통해서 컨설팅 비용이나 자문료를 받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투자 지분 보상을 통해 갖고 암호화폐를 받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 이러한 프로젝트들은 대부분 해외 프로젝트만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받는 물량들을 다 매도를 하게 되면 시장에 큰 가격 혼란이 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대부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회사 내에 다양한 수익 구조가 있어서 안정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국내보다는 글로벌하게 저희가 경쟁력을 갖고 있어서 해외에서 들어오는 업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업무들을 유기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고요. 덕분에 안정적으로 회사가 운영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여러 가지 정보들을 공유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아무래도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암호화폐 개발부터,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백서라든지 아니면 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술적인 요소들, 그리고 끝에 가서는 여러 프로젝트들이 상장을 할 수 있게끔까지 도와주고 있다 보니 블록체인 분야에서 암호화폐 프로젝트 부분에 있어서는 A부터 Z까지 모든 걸 다 많이 해본 업체여서 고객들이 많이 찾아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굉장히 수십 개 이상의 프로젝트들을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사례들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다 보니 지속적으로 고객들은 있는 편입니다.
제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산하기관의 투자회사에서 어드바이저로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제가 기술적인 분석이라든지 개발을 오래 또 진행해 왔다 보니까 블록체인 투자를 할 때 이제 중요하게 볼 수 있는 컨트랙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그 암호화폐에 대한 뭐 마케팅 분석, 그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자료들을 또 찾는 리서치 영역이 좀 뛰어난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산하기관 투자회사에서 어드바이저도 하고 있는 거고요. 주로 하는 업무는 프로젝트 발굴, 그리고 기 프로젝트들에 대한 분석, 거기에 대한 이제 위험성 평가를 같이 하고 있고, 이 업무를 저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닌 제가 갖고 있는 이제 회사에서 함께 리서치를 심층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정량적인 평가와 기술적인 평가를 같이 하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청자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암호화폐를 소개시켜 주거나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을 소개시켜 줄 때 제가 좀 더 많은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를 드릴 수 있고, 이러한 부분들을 시청자분들이 편하게 보실 수 있게끔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사실 영향력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거창하지만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다 보니 초기 시장에 진입해 있는 국내 프로젝트를 해외에 연결시켜 준다던가, 기술 세미나나 법률 세미나에 나가서 스피커로서 연사 활동을 한다던가, 블록체인 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 그리고 스타트업들을 연결시켜주는 가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적으로 믿을 만한 파트너를 찾기 어려워하는 회사들한테 저희가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편이고요. 그래서 업계에서 현부를 저 사람 업계에서 신뢰에 있구나, 믿을만 하구나, 정확히 포지셔닝 했구나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분들도 아시다시피 암호화폐 블록체인 쪽이라고 하면 코인 만들어서 코인 파는 사람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러한 코인 만들어서 코인 파는 업체가 아닌 외주회사로 포지셔닝을 해서 그 부속 산업에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제가 코인을 만들어서 코인을 팔았다면 시장성이나 시장 가격에 따라서 어떻게 프로젝트가 흥망성쇠가 결정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시장이 점점 진화하고 있고 정말 다양한 산업들과 융합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목표는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술회사를 좀 더 디벨롭 시키는 것과 암호화폐라는 것과 블록체인 기술이 가상자산에 연관되어 있는 만큼 사람들이 인식하고 있는 단순한 코인 트레이딩에 대한 것이 아닌 블록체인 기술이 실제 우리의 생활을 어떻게 윤택하게 만드는가에 대해서 좀 더 많이 고민을 하고 지켜볼 것이고, 궁극적으로 제가 업계에서 쌓은 신뢰와 여러 이력들을 바탕으로 기존 레거시 사업과 블록체인 산업을 잇는 가교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회사를 운영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 업계 자체를 신뢰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테라루나 사태가 이뤄지고 FTX 같은 사태들이 이뤄지면서 이쪽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가 많이 떨어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기술을 제공해주는 업체다 보니까 큰 타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프로젝트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도산을 했고, 실제로는 투자자분들이 블록체인 판에 대한 전체적인 신뢰를 굉장히 못하는 편이어서 제가 어떤 사업을 하고 어떤 기술을 제공하냐, 블록체인 쪽에 특화되어 있다라고 하면 일단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8년, 9년 동안 열심히 회사를 운영해오면서 저만의 커리어와 저만의 신뢰 관계를 쌓으면서 그거를 모두 극복을 했습니다. 우선 블록체인 기술이 반드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농산물을 유통을 하고 있는 업체인데 그 농산물을 유통을 할 때 그 포장지 라벨링에다가 이 박스 안에는 어떠한 농산물이 들어있으니 이거는 도착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유통상에서 위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을 활용해서 이 기술을 접목시키고 싶다고 예를 들어 볼게요. 하지만 이러한 농산물 유통을 할 때 반드시 블록체인 기술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QR코드라든지 여러 가지 바코드 시스템을 통해서 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서 기존에 있던 부분에 어떠한 비용 절감을 시킬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한 목표가 있고 확실한 타깃이 있다고 하면 블록체인을 도입을 해도 되고요. 대부분에 있는 많은 중소기업 스타트업들이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시켜서 단순하게 코인 발행을 해서 코인을 팔으려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는 기업에서 도입을 하면 굉장히 안 됩니다. 이유는 블록체인을 통해서 코인을 발행을 하면 그 코인은 결국 기업에 빚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투자자들과 나중에 암호화폐가 상장을 한다던가 암호화폐가 더 나아갈 때 걸림돌이 되어서 프로젝트가 잘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나
도입을 하려고 하는 기업의 관계자분들께서도 우리 회사의 어떤 부분에서 블록체인 기술이 들어가서 어떠한 시너지를 낼 수가 있구나라는 게 명확하게 판단이 됐을 때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도입을 검토를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어떻게 접목이 돼서 정말 이 생태계 내에서 필요한 존재구나, 필수 불가결한 존재구나라고 인식이 되었을 때 그 프로젝트가 성장할 수 있다는 기반이 있는 거고, 투자를 할 때 체크해야 될 반드시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현블이 누구인지 또 블록체인 산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시청자분들한테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제가 블록체인 산업에서 어떻게 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궁금하신 게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앞으로 현블 채널에서도 여러가지 블록체인 이야기, 투자 이야기, 그리고 경제 이야기들을 다룰 예정이니 시청자분들께서 많은 관심 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